안녕하세요. 저희는 테헤란 어소즈입니다. 서초동 7, 8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사건을 맡았어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태가 있으면 방조로 의율될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방조죄로 의율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가지고 요새는 접견에 가거나 하면은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계신 분들이 엄청 많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조죄가 대부분 다 인정됐다고 했는데 요새는 초기에 대응을 잘 하면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졌다고 들어서 출첵은 방조죄를 넘어서 그냥 사기죄로도 의율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자체로도 이제 주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좀 특이한 인출책 같아요. 돈을 진짜 그 피해자한테 받는 걸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범한테 자기 돈을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그렇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방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경우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고인. 그렇죠. 저도 소개팅을 싫어요. 약간 자본주의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변호사님 변호사 되고 나서 소개팅 같은 거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약간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약간 자만추 스타일이어가지고 남자 변호사님들은 딱 변호사 되는 순간 소개팅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줄 때도 변호사 어때? 이러면 다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장기 연애 하셔가지고 저는 첫사랑과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지 못해요. 아쉽나요? 전혀 아시죠? 아시니까 그 정도 기회를 적게 하신 거 아닙니까? 형사 절차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의견을 검사가 구형하는 것까지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최후 변론하고 이제 당사자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상처럼 이제 굳이 검사를 자극하거나 하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좀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본도 없이 되게 잘 하지 않아요? 보통 대본을 많이 써가지 않아요? 저는 대본을 거의 안 써가는 편인데 네. 대본 없이도? 네, 왜냐면 또 의뢰인들이 검사분이 단순히 구형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뭐 어떤 점을 고려해서 구형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반박해줘야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렇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막 말 더듬거나 이러지 않아요? 말 더듬더라도 그걸 더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첫 재판 때도 긴장 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변호사님 약간 무대 체질이에요. 이렇게 할 때 약간 옆에서 피고인이 보여주는 모습도 또 중요하지 않아요? 좀 반성하는 모습과 아니면 좀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한방. 저도 그래서 최후 진술할 때는 가족 얘기를 조금 섞어서 스스로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울면은 좋다? 네, 변호사가 양형 얘기는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호소를 본인이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꿀팁이네요. 이 배문정이 감정을 이제 민사사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의뢰인이 계속 자료를 안 주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감정기일에 다녀온 사건인데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민사사건을 많이 하니까 특히 의뢰인이 회사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회사는 당사자가 회사고 이제 그 밑에 직원분들이 보통 사건 관리를 하니까 회사가 소송해서 저도 본인이 뭐 금전을 갚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변호사인 저희가 계속 애원을 하는 거죠. 자료 언제까지 주냐, 빨리 주셔라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료 요구하시면은 내가 이런 귀찮은 거 안 하려고 변호사 선임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이러면은. 그걸 모르면 변호사가 할 수가 그쵸,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뭐 안 주시면 이제 본인 손해다라고 하면은 잘 협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장이 끝나서 이제 와서 수납. 공사대금 청구해본 적 있으세요? 공사대금 청구 많이 하죠. 저렇게 기성고 감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데 많이 늦었을까요? 이러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감정 비용이 2배로 드는 거죠. 추가를 한 번에 못하면은 감정 사항을 또 추가를 해서 추가 뭐 보완 감정 신청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감정 비용은 또 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손해죠. 이렇게 의뢰인이 안 알려줬는데 찰떡같이 센스 있게 이렇게. 근데 이게 감정 사항이 많아질수록 감정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랑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감정 사항을 마음대로 추가를 했다가는 감정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근데 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잘 된 거죠. 의뢰인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찰떡같이 해준 거니까. 갑자기 눈물이 하긴 기가 막히네. 변호사님들이랑 이 키스씬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로맨스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아하는데 뭔가 이제 친구들이랑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랑 이 키스씬을 봐야 된다는 게
원래 묶여서 들어오지 않아요? 구분 렌즈로? 안에 들어오면 네, 풀어줘요? 풀어주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거 다들 많이 당황해하시는데 첫 번째 기일은 공판 기일은 정말 이렇게 짧게 인정하는지 여부만 결정하고 증거를 부동의하면은 다음에 이제 증인 신문하겠다 해서 다음 공판 기일부터는 길게 하는데 첫 공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해보면 이제 10분 동안에 막 여러 건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요. 이렇게 만약에 공동 피고인이 있으면 같이 앉아요? 이렇게 쭉? 네, 저 얼마 전에는 공동 피고인 9명이 이제 공판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막 방청석까지 앉아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변호사들이 이제 쭉 앉아가지고 한 명씩 마이크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했길래 9명이었어? 그것도 이제 사기 관련해서 이제 공범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되게 아찔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이런 상황 되면 회식하는 거 다 접어두고 바로 사무실 가가지고 서면 쓰고 맞아요. 달려가야죠. 그 지금 그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 거 보면 이해하고 바로 열고 무슨 의뢰인 맞네. 다들 어떻게 저장하세요? 보통 그렇게 하죠. 좀 비슷해요. 의뢰인이면 의뢰인, 상대방이면 상대방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제 본명 적고 맞아. 무슨 사건인지 간략하게 이름에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전화가 왔을 때 누군지 몰라요. 누구고 약간 어떤 사건인지 매칭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 점점 저장하는 의뢰인 그 뒤에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예를 들어 이재현 보증금 반환 이렇게 써놨다가 보증금 반환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재현 보증금 반환, 뭐 강도구, 뭐 3억 5천 이런 식으로 뒤에 점점 길게 써놓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임 범위까지 적어가지고 진짜? 수사 단계는 수사 단계, 철저하다. 1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결된 분이면 어쨌든 그거 맞춰서 조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바빠 죽겠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은 아씨 왜 왔지?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맞아요. 자기 일하고 있잖아.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근데 도와주러 온 거였어. 일해준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도와줘요. 서면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 변호사님 대신 써줄게요 제가. 진짜요? 저를 믿을 수 있으면은. 믿죠 당연히. 저를 믿을 수 있으면은 제가 바쁘시면 다시 대신 써줄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 사건에 어쏘 5명이 다 붙었어요. 근데 이게 법무법인 형민이긴 하지만 사실상 별산제였잖아요. 근데 이 어쏘들이 그냥 자기 개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같이 강의지의 사건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썸네일 보니까 어벤져스라고 그러니까 그 어쏘 5명이 붙을 사건이면은 진짜 큰 사건이긴 하죠. 한 명을 변호하기 위해서 5명의 집단 지성이 모이는 잘 생각하세요. 위증죄까지 추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긴 한데 위증죄까지 추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센 발언이죠. 재판장님한테 크게 혼나지 않을까 변호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증인이 저희한테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다시 감정이 격해져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쇼맨십 같은 거는 안 해요? 증인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제 하면은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그렇게 하면은 피해자가 증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제재를 하시는 편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더 말을 술술하게끔 그냥 뭐 증인께서는 이렇게 존칭도 하고 더 오히려 차분하게 질문하는 저 증인신문이 재판에 있어서 되게 꽃이잖아요. 증거가 없는 사건들은 사실 증인신문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됐다. 이 사건 됐다. 이제다. 저렇게 술술술 말해주면 진짜 고마운 일인데 보통 증인신문 하면은 다 기억 안 난다고 하잖아요. 이 근무 시간에 다 와가지고 선고 결과 보고 있어. 원래 선고 결과 때 잘 안 가잖아요, 변호인을. 그쵸? 근데 이제 5명이 다 근무 시간에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선고 결과를 보고 있는 훈훈한 장면. 근데 무죄 사건이면 가기는 해야 돼. 되게 인생의 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증인신문이랑 접견 이런 거는 다 다른 어쏘들이 가고 선고는 자기가 듣는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판결 조서나 이런 거에 보통 그날 출석한 변호사가 적히잖아요. 그러면 일은 다른 어쏘들이 다 하고 그 무죄 판결문에는 강의지 이름이 쓰이고 진짜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 얼마나 근데 진짜 떨릴까. 저렇게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 무죄를 받으면은 무죄랑 유죄는 천지 차이잖아요. 이렇게 평온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너무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를 것 같은데 되게 평온하게. 오히려 이제 자기 딸한테 사건 안 맡은 게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자기 딸이면 또 이제 좀 이성적으로 변론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쵸.
사기 7년 나왔잖아요. 얼마나 큰 사기를 친 거. 요새는 다 사기 소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접견을 가다 보면은 3년 시작이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코인 사기는 대부분 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선 피해액이 3억 5천 정도였는데 근데 특경법인가? 5억 넘는 거예요. 3억 넘으면 특경법이에요? 5억 이상. 짤라니요. 아까 보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던 분들이 제일 반성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왜요? 서울구치소가 다른 구치소에 비해 과밀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나오고 나면 다시는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많이 반성하시긴 합니다. 7, 8화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12화 중에 절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떨지 기대가 되고 9, 10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